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TV 뉴스 송준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활용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을 할 곳이 많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드론이 날 수 있는 비행길 전용 공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드론 개발 업체는 방역 전문 드론부터 수상 구조용까지 3년 동안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전용 공역이 수도권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시험 비행을 위해서는 강원도나 충북 등 타 시도를 3시간씩 걸려 오가야 합니다. 현재 지상 150m 이상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전용 공역은 전국 총 7곳이지만 수도권은 군사보호구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이 많다는 이유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드론 업계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한 전용 공역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전문가와의 협의 끝에 후보지 3곳을 정했고 국토교통부에 전용 공역 지정을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용 공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은 화성 한 곳과 용인 2곳으로 바다와 육지, 산악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는 앞으로 수도권 전역에 위치한 드론 관련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전용 공역 지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에서는 2017 성남 뮤직 페스티벌이 성남시청과 성남아트센터, 관내 초등학교 등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성남 곳곳에 바이올린과 플룻, 첼로 등 악기의 울림이 퍼지고 시민 국악단과 합창단의 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2회 성남 뮤직 페스티벌이 17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일원에서 열려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 국악단과 합창단 등 성남을 대표하는 예술단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꾸밉니다. 성남시립교향악단은 17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에는 각각 성남시청과 미래중앙공원을 찾아 주페의 경기병 소곡을 비롯해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5번, 엘가의 위풍당당 등 귀에 익숙하고 신나는 곡들로 무대를 풍성히 채웠습니다. 21일과 22일 중원초등학교와 낙생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국악부터 오페라 명곡, 애니메이션 모음곡 등 다양한 곡들을 선곡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하고 23일, 24일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의 마지막 공연으로 8일간의 화려한 막을 내립니다. 광주시에서는 내년 5월 국제안전도시 선포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데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촉과 함께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며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민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광주시. 지난 18일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위촉된 민간협력위원은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 활동 참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도 개최됐습니다. 재난과 범죄, 폭력, 교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시는 내년 5월 국제안전도시 선포를 목표로 각종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각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는 신계용 시장과 언론인들이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현황과 민원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6일 신계용 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신문, 방송, 언론인들과 함께 관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주공 2단지, 6단지, 7-1, 7-1, 1단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각 단지별 재건축 현장 소장과 조합장은 신문, 방송, 언론인들의 재건축 진행 상황과 성면, 비산먼지, 교통 대책 등의 질문에 대해 시공 대책을 설명하며 각 현장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원문동 2번지와 벼랑동 8번지 일대 2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철거 전 성면 보양 상태와
공사 차량의 준출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6단지 재건축 현장은 벼랑동 52번지 일대로 7월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과 수목 이식 작업, 가설 펜스 설치 작업 등을 돌아보고 청계초 및 인근 시민들의 통행로 확보와 관련해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부림동 7-1과 7-2 재건축 현장에서는 8단지 관문초등학교 인접 구간의 소음 저감 방음벽과 미세먼지 처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운영 상태 및 성면 흡입 감압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1단지 재건축 현장인 중앙동 27번지 일대에서는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는 중앙로변의 출입구 개설 위치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날 신기훈 시장은 8월 14일부터 매일 출근길에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철저히 안전이 준수된 경우에만 공사를 진행해 시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과천시는 매주 수요일 박창화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단지별 주민대표와 조합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재건축 민간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개선합니다. 도가 발표한 일하는 청년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근무 청년이 10년 장기 근속할 경우 개인과 도가 1대1로 납입해 퇴직연금을 포함한 최대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통해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고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기도의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들도 살기 좋은 도시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